안녕하세요. 행정의 금융TV 김현영 이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방금 상담건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관련된 건데 자동차에 걸려 있는 압류 말소한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비슷한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방금 전화 온 내용은 뭐냐면 법무사님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한테 이제 자동차가 하나 있었는데 자동차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뭐 대포처럼 어디 굴러다니고 이렇게 한다는데 법무사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상속 포기를 하고 나서 하게 되게 되면 그 자동차가 이제 어디 굴러다니든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다. 그냥 뭐 신경 끄고 그냥 살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속 포기를 다 했다고 합니다. 두 분이 이제 상속권자가. 근데 얼마 후에 상속 포기 후에 본인한테 이제 과태료가 또 많이 나왔고 상속 포기 이후에는 이제 다른 후순위 다른 이제 분들한테 과태료나 여러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뭐가 발생돼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럽니다. 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가지고 뭔가 더 나오고 뭐 자동차 검사도 뭐 받지 않아가지고 뭐 과태료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상속 포기만 하게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상속 포기나 이런 뭐 한정승이나 그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그냥 개인 간의 어떤 가족 관계, 어떤 우리가 상속이라는 거는 법률에 규정이 해가지고 이렇게 개인의 어떤 일신 전속적으로 뭔가 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빚과 여러 가지 뭐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 시점부터 이제 공법상 얘기만 할게요. 행정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이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유자로 봅니다. 그러면 그때 시점으로 해서 소유자한테 상속인한테 여러 가지 공법상 어떤 제재가 많이 가는 거죠. 과태료든 뭐 여러 가지 이제 과태료 뭐 과징금이든 뭐든 많이 뭐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본인이 해결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 거니까. 그리고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한 이후에는 그게 또 다른 분들한테 후순위로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상속 순위가 있잖아요. 상속 순위가 있으면은 이제 1순위로 해서 뭐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었어요. 그런데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 또 부모님이 있었어요. 또 뭐 포기를 한다든가 그럼 후순위가 뭐 형제자도 있고 방제 혈계도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데 이런 부분들 점점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외 분들도 공법상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 순위가 넘어가면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는 부분이 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뭐 로펌에서 일을 했었을 때 보통은 한 사람 정도만 이제 한정 승인을 하고 몇 사람들은 그냥 다 상속 포기를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했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한정 승인을 하게 되게 되면은 내가 빚과 여러 가지 재산적인 부분, 소국 재산과 적국 재산을 다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리가 되지 않는 순간은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소유자잖아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유자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매각이 돼서 나머지가 있거나 빚을 떨고 나서 나머지가 있으면 내가 갖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한정승인 하는 순간 그 자동차는 이제 내 겁니다. 그러면은 내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책임들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공법상 책임들, 행정법상 여러 가지 뭐 도로교통법이라든가 무슨 뭐 관련된 법이라든가 민원 뭐 이제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법을 해가지고 이제 과태료가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발생되는 공법상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하려면은 조금 어떻게 할까라는 궁금증인데요. 그러면은 이걸 정리하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은 그 뿌리를 잘라야 됩니다. 뿌리가 뭐냐면은 자동차 등록 원부입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공법상 책임이라든가 소유자로서의 책임이 안 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등록 원부를 말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등록 원부를 말소하려면 우리 아시잖아요. 패자장에 가게 되게 되면은 뭐 패자장에서 과태료 이런 거 있으면 다 내고 오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패자장에서는 국토부에서 뭐 주는 뭐 전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패자 관리 시스템인가 뭐 통합 관리 시스템 이런 게 있는데 보면은 뭐 세금 붙은 거나 이런 것도 다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정리하고 나서 깨끗하게 원부를 깨끗한 다음에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소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만일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운행정지 명령을 걸으세요. 운행정지 명령을 걸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하나 정리를 하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운행정지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자동차 등록법상 잠시만요. 자동차 등록법상 그 차량이 초과되기 전인지 후인지를 봐야 돼요. 차량이 초과되기 전이면은 이 관련된 거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과태료, 뭐 과태료도 걸려 있고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뭐 하는 것도 과태료 이런 것도 걸려 있고 개인 근저당권, 뭐 가압류 이런 것도 다 걸려 있습니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관공서에 걸려 있는 세금이라든가 각종 거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그 먼저 소송을 하기보다는 민원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고충 민원을 이제 민원서를 작성을 해서 법원에 소송하듯이 이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 모든 행정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모든 대한민국 것들은 문서로 싸우셔야 됩니다. 공무원들한테 이거 너네들 말소하지면 안 돼라는 것들을 법리적으로 잘 납득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걸 풀수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너네들이 압류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소용이 없다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민원서에 쓰고 해가지고 법리적으로 잘 써서 판사한테 우리가 소송을 하면 설득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내용을 잘 해서 과태료나 이런 거를 정리하는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어떤 채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동차에 근저당권 걸려 있고 가압류도 걸려 있고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예를 들면은 개인이 걸어놓은 가압류도 있을 거고요. 대부 회사에서 가압류도 걸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또 자동차 뭐 사면서 뭐 하게 되면서 금융회사에서 근저당권 잡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개인한테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개인한테 이 가압류나 근저당권을 잡혀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 먼저 금융기관에 가는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금융기관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오래전에 이렇게 채무가 있으면은 이쪽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공문을 발송한다는 건 민원서를 제기해서 소송을 하듯이 너네들이 이 압류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압류를 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거나 이거는 뭐냐면은 보존 처분 하나는 담보권을 이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잡아놓는 거죠. 담보를 잡아놓는 거죠. 그러면은 재산적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은 재산을 잡아놓고 나중에 판결을 받든가 뭔가를 해서 환가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게 되게 되면은 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가압류를 하든 근저당권을 하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거죠. 가지고 있어봤자 필요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서를 써서 뭐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뭐 압류한다는 이런 식으로 뭔가를 내용을 잘 풀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검토를 해서 풀어주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풀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안 풀어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을 또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에 관한 것들은 이 금융기관에서 안 풀어주는 게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법원에다가 가압류를 이제 취소하거나 말소하는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민사집행법상 3년 내 본안의 소송을 제기를 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이제 제소기간 도과에 따라 가지고 가압류를 취소하고 말소하라는 그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판사한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3년 동안 그것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실질적으로 그거 하면 풀리겠죠. 3년이라는 부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풀고 만약에 3년이 설사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 그러게 되면은 뭐 채권 가압류 이의신청이라든가 뭐 금전담보권 말소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담보 가치가 없다는 부분들이라든가 보존의 어떤 가치가 없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얘기해 가지고 뭐 해야 됩니다. 왜냐면 뭐 재산이 있어야지 이거를 뭔가 경매를 하고 우리 다 잡아놓는 거는 경매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매각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갖고 오게 하는 건데 그럴 수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정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차량이 자동차 등록부터 차량이 초과되는 경우는 어떠냐? 뭐 이런 경우는 너무 쉽죠. 차량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뭐 차종별로 이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차종별로 뭐 차량이 뭐 10년에서 뭐 12년 뭐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량이 초과됐다고 하게 되면은 차량 초과 이제 말소 신청을 해서 등록 원본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정리하는 방법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이 발생되게 되게 되면 이제 뭐 변호사님이나 이제 법무사님들은 그분들이 그 일이기 때문에 뭐 상속이나 상속포기 한정 승인이라든가 뭐 상속 재산 분할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못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면 처음에 상속이 개시되는 그 순간부터 상속 재산이 있는 것을 모조리 다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무슨 재산이 있는지를 다 찾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꼼꼼히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행정적으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해서 각각의 내용을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보셔야 되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뭐 보험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험도 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험금은 상속인 재산인 거잖아요. 상속 재산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세법상은 상속 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도 이거를 상속 포기로 가야 되는 건지 그 사망 보험금을 어떤 데가 받고 안 받을 거에 따라서 어떤 권리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망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을지에 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 포기로 갈까 아니면 한정승인을 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판단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자동차 얘기다가 지금 3000% 빠졌긴 하지만은 상속이 개시되게 되면은 모든 자료를 해서 각각의 어떤 재산이 갖고 있는지 먼저 분석을 하고 민사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 각각이 다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특히 대포차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고요. 어디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잖아요. 누가 이용하는지도 모르고 보험도 가입 안 하고 책임보험도 가입 안 하고 자동차 검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범죄로 이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교통사고 낼 수도 있고 속도 위반도 할 수도 있고 어디가 주정차 할 수도 있고 이러면은 너무나 많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어떤 재산 조회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제 검토를 하시고 전문가들 통해서 검토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두서없이 막 너무 얘기하셔가지고 뭐 쟁점이 좀 정리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뭐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